안녕 친구들. 잘 잤어요? 저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을 새게 됐어요. 어제 커피를 마셨는데 카페인 때문에 그런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지 말자 이런 생각에 그냥 좀 버텼는데 아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고 노래도 듣고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인사말을 음성으로 남길까 하다가 음, 제가 어떤 내면의 그런 치유의 과정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려고 하면 그래도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오늘도 눈을 뜨는 기적 같은 하루가 시작됐다고 말해주고 싶고 이 아침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설이잖아요. 이제 그런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랑 또 친척들이랑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하는 일 때문에 또 그런 연휴 기간 내내 바쁘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다 각자의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정에 있건 어떤 만남을 하건 아니면 혼자 지내건 간에 각자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그냥 조용히 지낼 것 같아요. 저도 막 사람들하고 너무 북적북적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조용히 있고 이런 시간이 좋거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이런 시간들이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별한 어떤 활동을 안 하니까 뭐 일관계로 그렇게 만나거나 그런 인연도 없고 그래서 또 너무 저랑 결이 많이 다른 부분들은 또 안 만나게 되고 또 친구들은 어렸을 때는 친구여도 다 결혼도 하고 또 각자의 생활이 있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성인이 돼서 만나보면 어릴 때 알았던 친구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막 같이 보낼 때 어떤 그 그러니까 학생이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또는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그때 만나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 또 다른 관계들이 형성이 되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관계들이. 그리고 저도 제 운명이 또 여러 사람들하고 살아왔던 운명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던 친구들도 가까운 가족들도 그렇게 뭐 진심으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투명한 사람이잖아요. 거의 해파리처럼 투명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니까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솔직한 게 좋거든요. 제가 실수를 저지르고 어떤 제가 잘못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정정하고 사과를 하더라도 가장 솔직하게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내가 어떤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성이 너무 앞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또 이성이 앞서서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했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해서 바로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이렇게 딱딱딱 해결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발생을 해요. 어, 왜냐면 그 상황 판단도 빠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직전 왜 이게 생각이 안 되지? 이런 게 딱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바로 딱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도 정말로 다른 행동, 다른 양상들을 만들어내면서 어, 불편한 결과가 초래됐을 때는 제가 그런 거를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왜 안 되는지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라고 할까 기본적으로 예민함이 장착이 돼 있고 또 이성적이고 그래서 감정이나 감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예민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절 능력이나 그런 예민함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떤 보통의 관계에서 보통의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 때가 많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어떤 간극, 현실적인 간극이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렵고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를 지키려고 많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영상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난 얘기를 더 먼저 하면 좋겠다. 영상들을 보면서 영상들 속에서 저는 그냥 다 폭넓게 생각해서 뭐 0세부터 100살까지 다 친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건방진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마음 대 마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친구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어, 되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들, 각 나라의 대통령 할아버지들, 정재기 인사들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뭔가 잘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다 깊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뭐 그런 문화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요. 그래서 되게 그냥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들 속에 다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놀랍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로 지구는 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냥 어떤 나라나 어떤 문화나 종교나 관념 그리고 어떤 나라의 체제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그렇게 국민들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뭐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더 많이 가슴 아프고 더 많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농담으로라도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 세상의 문제들 그리고 어, 행복으로 가기 위한 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감에 있어서 슬픔, 고통, 분노, 아픔, 기쁨, 행복 모든 부분들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연들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그런 단순한 헤어짐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나서 그렇게 생과 사의 갈림길로 그렇게 갈라져서 그렇게 아예 이렇게 떠나보내게 된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연관계가 부모나 형제 자매와 관계들이 멀리 떨어져서 살게 지내거나 그런 다양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 많은 아픔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저도 그 어렸을 때 보낸 시간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래서 한동안은 상처여서 이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처들을 다 꺼내고 얘기를 해서 친구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정말로 업보에 의한 것, 인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너무 그렇게 심한 정서적인 학대나 신체적인 학대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간 어린 아이가 그렇게 또 제가 많이 예민한 성격이니까 예민한 시기를 가장 그렇게 떨어져서 보내면서 나름대로 또 생각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또 친구들도 일찍 자립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유학을 가거나 그렇게 혼자 떨어져서 생활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그 나라에서 인종차별을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 과정을 잘 견뎌내고 거기에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다가 다른 진로를 발견하고 진로 변경을 해서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네, 각자의 인생이 우리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모든 아픔들, 슬픔들, 고통이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들여다보려고 하고 공감을 하고 싶었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안아주고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사람이 가진 감정은 비슷비슷하잖아요. 사랑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행복하고 기쁨을 느끼고 이런 모든 감정들요. 그래서 이런 감정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요소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글로 쓰고 영상으로 남기고 음성으로 남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한 가족이라서 연결성을 띠고 있으니까 다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어떤 한 가지 일들을 하면서 몇십 년을 쭉 살아오신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냥 그분들이 노래하고 그분들이 말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정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목소리를 내는데 그 목소리에 진짜 깊은 울림이 있거든요.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로 그런 어떤 기교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담백한 목소리가 내는 어떤 느낌과 감정들이 있는데 그게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부분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왔음에도 너무 말하고 까르륵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 소녀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표정이 담아내는 어떤 메시지들이나 어떤 목소리, 담백한 목소리가 어, 울음을 눈물을 눈물이 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 자체가 어려운데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모습들, 슬픈 모습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안에 포함시키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가 여기 안에 있다고 하면 조금 더 한 걸음 뒤에 서서 관찰자의 시점,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삶에서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 삶은 아름다운 게 아닐까, 아름다운 영화나 아름다운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나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제 3자가 돼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이렇게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게 액자 안에 내가 있어. 그런데 나는 액자 밖에 있는 나로서 이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감정 상태인가, 어떤 인간관계들을 맺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제가 또 알려드렸잖아요. 감정 상태도 단어로서 이렇게 나타내 보자고 슬픔, 기쁨, 고통, 아픔, 기쁨 이렇게 다 그러면 객관화된 단어들로 보면 내 감정이 더 잘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것들을 해주면 되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들 내가 초콜릿을 좋아해. 그러면 초콜릿 한 조각을 먹고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달콤한 차가 있어. 아니면 또 약간 쌉싸름한 차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럼 좋아하는 차를 마셔서 이렇게 좀 내 마음에 온기를 주고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에 사랑과 감사가 깃들어 있다고. 그러면 나는 지금 사랑과 감사를 먹고 있어. 이렇게 한 모금 먹을 때마다 그냥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먹으면서 음식 씹을 때 그런 순간들마다 이렇게
어, 인식하고 느끼고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막 호로록 호로록 잘 먹는 친구들 보니까 삼키지도 않고 막 엄청 먹던데 정말로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체하는 체질이라 어렵거든요. 그리고 양도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적정량을 먹으면 너무 힘들어요. 몸도 너무 더부룩하고 무거운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도 소화가 안 되니까 막 체하면 그게 심하면 한 일주일까지도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주일 체에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막 심하게 체하면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한 숟갈 더 먹고 싶다 이럴 때 안 먹으려고 하고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한 숟갈 더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제가 필요해 이렇게 딱 말을 하고 내려놓거든요. 더 먹으면 체한다 이렇게 왜냐면 체하면 너무 힘든 걸 아니까. 근데 그렇게 먹는 친구들은 소화도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친구들은 어, 튼튼한 위와 어떤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장기들을 가졌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찍어도 다 정상이라고 하니까 정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좀 씹는 운동을 저작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두뇌 발달과 어떤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게 습관화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문제가 건강상에도 문제가 안 되고 본인도 힘들지 않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랑은 이렇게 상반되는 상황이라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의 몸이나 체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에 맞는 체질과 뭐 식습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또 각자 맞게 챙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그랬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정말로 한 가족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막 몇십 년 막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이미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런 만나는 인연으로 해서 뱃속에서부터 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저를 만나고 이렇게 오래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릴 때 사진들, 영상들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어른이 됐지만 그래도 제가 본 그런 이미지들은 그냥 아무리 어른이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봐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뭘 해도 정말 예쁜 사람이 뭘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그런 아기 때 모습들을 보고 아기 때 영상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예쁜 사람, 지금도 물론 예쁘지만 저렇게 예쁜 사람이 어떤 이러이러한 성장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모습을 갖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도 또 진짜 막 한 3살, 4살 막 이런 꼬맹이였을 때부터 같이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꼬맹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의 어떤 여러 갈등하고 예민하고 이런 모습들도 다 보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니까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막 좌충우돌 겪고 울고 웃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충돌하고 어, 무례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 관계나 그런 이제 모르니까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막 좌충우돌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날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과 없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창피했고 그리고 그런 운명도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뭘 어디를 공개 오디션을 가거나 그렇게 지원을 해서 주어진 인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온 세상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운명이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그냥 저한테는 꿈 같은 거예요.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생이란 정말 아름다운 영화이자 그냥 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정말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상상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는데 제가 뭐 스트레스 받는 어떤 상황,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일 때도 게임 캐릭터 부신다 이렇게 마음을 장착하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거 완료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어쩌면 그냥 우리 이 사는 세상도 가상세계랑 다름없이 그냥 시뮬레이션 그런 삶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어떤 그 화폐 가치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종이이고 그런 뭐 동전이고 이런데 우리들의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그게 가치가 있는 교환의 수단인 거잖아요.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물물 교환보다는 어떤 화폐를 만드는 게 더 편리하니까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오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의 존귀함이나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오히려 물질에 더 치중을 하고 물질 만능주의 이런 부분에 더 다가가서 오히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고통을 겪고 돈 때문에 슬픔을 겪고 아파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냥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화폐가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블루마블 게임이랑 다를 게 없지 않아?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도 이 블루마블 게임에서 돈처럼 주고받고 이런 거지 그냥 이거를 옛날처럼 물물 교환을 하고 그런다면 화폐 개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런 물론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어떤 삶의 수단적인 부분으로 사람의 가치, 사람의 귀함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AI에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고 저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배우면 좋겠다고 해서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스스로도 AI가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질문에 대응하는 답변을 내놓거나 이런 것도 정말로 객관적이고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로 생각이 깊게 사고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AI가 훨씬 뛰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사고력을 갖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갖고 이러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AI랑 경쟁해서 뭐 경쟁 구도를 만들어라 이겨라 뭐 이런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AI가 우리 삶에 왔을 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잘 사용을 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공급이 훨씬 많아져서 모든 부분들에 의해서 어, 어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일이 선택적인 이런 환경이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이 삶에서 어떤 가치관들을 가지고 내 정신적인 유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남길 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늘 질문을 던지고 늘 답을 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 사고도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문제 해결의 사고로 가고 더 이게 객관적으로 맞는지 객관적인 근거들 그런 증빙 자료들을 통해서 이거를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객관적 합리적인 검증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늘 거쳐야 그런 사고의 폭이 더 깊어지고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사고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음 자체도 제가 그런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먼저 일어나야 그런 물질적인 풍요도 거기에 걸맞게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너무 중요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데 이미 이게 부정적인 뇌로 가버렸나 봐요. 그 아예 그 뇌의 회로가 부정적으로 가버려서 아무리 좋은 걸 알려줘도 자꾸 이면교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되게 분석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기억하고 또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또 다 대조를 해보고 분석하고 이런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내는데 제가 이런 것들은 이게 좀 저한테 분석이 안 됐으면 좋겠어서 미리 몇 번이나 알려줬거든요. 근데 계속 와서 불나방처럼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와서 깨지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눈치도 빠르고 그래서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이미 그 모든 약간 제가 장난으로 난 더듬이가 하나 더 있어. 더듬이로 느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친구들도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남들보다 예민하게 느끼고 예민하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이성적이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저랑 비슷한 사람은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를 이뤄내거나 아니면 어떤 리더의 유형에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저랑 비슷한 이런 어떤 감수성이 비슷한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수성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이성적인 사고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이성적인 사고의 오류들은 너무 해결 중심이다 보면 사람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극을 줄여주려면 감성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감성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놓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서 딱 초이성적인 데다가 막 딱 그 어떤 것들을 해야 돼 이거 딱 꽂히면 또 완벽주의 성향이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끝까지 파야 되고 막 이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성격, 그렇지 않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딱딱딱 이게 좋은데 그래서 뭐 어떤 것들 해결할 때도 1, 2, 3 딱 정해서 딱딱 이건 이거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너무 불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그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정하기 전까지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정하면 직진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단 정하면 직진하고 안 되면 그 과정에서 다시 여기에서 뭐가 문제지 이렇게 요소를 제거하고 더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이런 편인데 이 접근 방법이 아예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99%, 100% 성공의 확률이 있어야 시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걸 내가 하고 싶다 하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하죠? 이게 반드시 돼야 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하니까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안전한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해보지 않으면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하고 싶으면 한다. 그리고 하는 과정 중에서 오류를 수정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다 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고 싶은 꿈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살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저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란 에너지의 총량이 있고 신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가 때때로 소진되고 고갈이 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좀 옆에 기대고 싶잖아요.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도 너무 계속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계속 나한테 필요한 것만 주세요. 나한테 사랑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방적이면 어떤 날은 나는 계속 뭔가를 주는 것 같은데 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가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100% 생각하고 사랑과 모든 것들을 다 줘. 근데 그 사람의 뇌의 사고 체계가 아예 부정적으로 딱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는 계속 좋은 것들을 줘. 사랑을 주고 감사를 가르쳐주고 현실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꾸 제 말과 그 반대되는 얘기만 하고 있고 그 어떤 것들이라도 이렇게 잡아서 계속 생존심을 내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아예 먹히지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업이 참 무겁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마음이 참 가난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늘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보고 늘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려줬잖아요. 그 지압부를 이용해서 어떤 감각을 그 통증으로 잠깐 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각이 끊어지면 다시 원점을 찾아서 가고 아까도 객관적으로
전지적 관찰자 시점, 3자의 시선이 돼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거를 객관화시키고 감정들, 생각들도, 그리고 내가 생각의 주인이 돼서 살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내가 이 나한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망상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렇게 괴로움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들을 알아내고 발견하고 보내주고 이런 작용들을 해야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사랑과 감사가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랑과 감사는 아까 음식들을 먹을 때, 뭐 먹고 마실 때, 또 샤워할 때도 물줄기를 맞으면서 그 샤워하는 시간이 20분, 30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뭐 따뜻한 물로 이렇게 씻을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루의 피로도 보내고 정신의 찌꺼기도 보내고 마음에 그런 묵은 감정들도 보내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 잘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나한테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예쁜 화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쁜 화초는 계속 돌봐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화초야, 나한테 내가 내 정신에 내 마음에 물을 주자, 그러면서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이거를 20분 동안 30분 동안 계속 해줘요. 오늘 하루 잘 살아서 대견해, 고마워, 계속. 그러면 내 목소리를 듣는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또 제가 자기 확신, 자기 확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루고 싶은 거 이렇게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또 제가 이루고 싶은 거는 이거니까 이거를 이루고 싶다고, 그리고 또 이미 이룬 것처럼 미리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미리 이루어진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에 따라서 행복한 감정을 미리 느낀다면 그 행복한 에너지 그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도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뱉은 말이 인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업짓지 말라고 알려주는데 이거를 그렇게 이미 뇌가 이렇게 반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얼굴 빛을 보거나 얼굴을 봤을 때 웃음이나 이런 부분들, 표정을 많이 잃어버렸고, 얼굴빛도 그렇게 밝지가 않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리고 눈빛도 계속 꿈을 갖고 있거나 마음이 맑거나 그런 사람들은 안광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네, 이렇게 정말로 착하고 순수하고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눈빛이 밝더라고요. 근데 그런 눈빛도 이미 잃어버렸고 공허한 눈빛을 띠고 있거나 어떤 눈빛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잘 살아온 내가 너무 대단하잖아요. 대견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쓰럽잖아요. 그러면 힘들었지. 근데 잘 살아줘서 고마워. 네가 참 대견한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나한테 그런 너를 사랑해. 그런 네가 어렸을 때는 위로가 필요했는데 너를 따뜻하게 안아줄 어른들이 없었지. 이렇게 계속 나한테 울고 있는 내 내면 아이한테 이렇게 물을 줘서 사랑의 물을 계속 줘서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내가 나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주는 그런 내면화, 나와 직면하는 이런 순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서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치유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떻게 극복했냐 이러면 자연으로 가서 늘 매일매일 어떤 꽃이 피는지, 나무에서 새싹이 어떻게 변하는지, 해가 질 때 어떤 색을 띠는지, 어떤 점점 이렇게 해가 저물어 가는 그런 모습들도 관찰을 하기도 하고,
커피를 갈다가 커피콩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제가 보는 자연의 모습들에서 나무태를 봐도 글을 쓰고, 어떤 상황을 봐도 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글을 쓰고 있는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치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일기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자기 치유를 해도 되고, 또 정말로 화났을 때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면 분노에 대해서도 쓰다 보면 내 분노하는 감정이나 슬픈 감정이 객관화가 되니까 그 쓰는 동안에 그렇게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제가 108배, 300배도 하고 늘 산책도 하고, 또 좋은 영상들, 법문들도 늘 듣고, 또 어떤 자기계발 영상이나 뭐 학원 영상들 그런 부분들을 들으려고 했고, 책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편안하고 행복해졌고, 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친구들을 가깝게 만나러 가는 시간들이 다가왔나 봐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다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그러려고 그렇게 어떤 슬픔이나 아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은 다 저의 전생에 업에 의한 것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갚을 거 다 갚았다. 난 자유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면 됐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내 어변도 다 잘 마무리가 돼서 갔으면 이제 앞으로 행복할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됐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진짜 걸리는 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연결이 계속되고, 어떤 시간부터 좋아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좋아했는지를 말하고 표현하고 다가오니까 그 부분들이 되게 강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런 마음들을 아니까 이제 친구들의 슬픔이나 아픔, 힘듦이 보이니까 막 울게 되는 거예요. 제 문제 때문에 운 건 아니거든요. 저는 특별히 슬프거나 특별히 힘들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통이나 슬픔들이 그냥 딱 이렇게 정말로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른 척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친구들은 또 다른 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이 행복하지 않고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고 있으면 나도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처음에는 한 사람만 행복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가졌겠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자, 이렇게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여러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또 너무 결이 다른 친구들이 와서 제가 또 정말로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고 정말 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아무 사심 없이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꼬아서 듣고 그런 또 표현들을 하고, 그러면 서로서로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해요. 아예 안 만나고 그냥 각자 살아도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인연을 만나면서 안 맞다고 계속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너무 의미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다가오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온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있으니까 너무 그런 저랑 결이 다른 친구들한테 에너지나 이런 시간들을 소모를 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쏟을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이렇게 유념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를 진짜 이뤄내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인연들과 더 깊이 있게 맺어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친구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 더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더 제가 몰랐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계속 말을 해주니까 이 친구도 연결이 됐구나, 이 친구도 연결이 됐구나 계속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로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로 부끄럽기도 하고 무슨 운명인지 저도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삶이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이니까 또 이 삶을 친구들하고 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더 투명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렇게 정말로 마음과 마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영상으로 남기고 음성도 남기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안 자서 약간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그 4명과 만났다고 더 깊이 있게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서 저도 되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늘 해결 중심의 사고를 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제가 다 잘 해내고 다 잘 견딜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제가 다 제 안에서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내가 내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고 어떤 보호 장벽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세우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저처럼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저 같은 면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 친구들 장거리 연애 이런 거 해보셨죠? 저도 남자친구가 멀리 있어서 지금은 만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 문자로 주고받고 이러고 있거든요. 국적도 달라서 그냥 이렇게 번역기로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아직은 얼굴을 본 상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데 약간 남자랑 여자는 표현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 일정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이 바쁘거나 그러면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바쁠 것 같다. 아니면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바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미리 해주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바쁜 시간이구나. 이날부터 이날까지는 그냥 연락이 안 되거나 그래도 그냥 바쁜 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연락들이 없이 계속 아무 연락이 안 되거나 막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연이 되거나 아니면 헤어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나는 이 부분을
다 견딜 수 있고 내가 이 문제를 다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이 오면 꼭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하고 특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도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힘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인연을 만나서 그런 시간이 제 나름대로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이랑.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뭔가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혼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많이 인연이 돼서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하고 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또 사랑이 찾아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스치듯이 했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냥 공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하고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처음에도 그냥 연락이 됐을 때도 그냥 친구로만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연인이 아니라. 근데 계속 언제나 사랑을 주고 언제나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 스며들듯이 이렇게 젖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그렇게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내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니까 헤어져도 좋다. 이런 문자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늘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 힘들었나 봐요. 근데 뭐 힘들다고 하거나 이런 얘기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만 다 들어주고 근데 진짜 이런 감정들을 어루만져 주는 걸 정말로 잘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랑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 내가 있는 그대로 기대도 된다,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해주거든요. 근데 인생에서는 이런 사람이 아빠 빼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정말로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를 너무 사랑해주는 친구들이 저한테 실망감을 안겨주던 어떤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당연하지 않은데 자꾸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요구하고 이래서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지친다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이 진심에 대한 마음을 줬는데 배신감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다가와서 그런 부분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좋아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그러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상처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도 그래도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인간의 차원으로 돌아가면 그냥 안쓰럽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약간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늘 투명하게 만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야 거짓말 하지 않고 이면교류 하지 않고 늘 정직하게 표현을 해야 내가 이 사람을 100% 믿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러려고 제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솔직한 사람이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믿고 갈 수가 있겠다. 내 인생 끝까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신뢰가 형성이 돼야 그런 인연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던 친구 관계를 맺던 사랑하는 연인 관계이던 늘 진실해야지 이게
진실하지 않아서 신뢰관계가 구축이 안 되면 아예 기본적인 게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늘 알려줬는데 이 가장 기본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명교류를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다른 내 감정을 다른 말로 또 내 감정은 투사하고 있고 이러니까 내 머리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교란 작전을 벌이는 것처럼 그러면 뇌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정확하게 내가 내 뇌에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이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렇게 난파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명령어를 내가 나한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사랑과 감사를 선택을 하면 내가 이미 사랑과 감사를 선택을 했는데 내가 부정어를 말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사랑과 감사를 늘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그런 쪽으로만 가니까. 그래서 내 뇌의 회로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내 인생이 그렇게 쭉 순항하는 그런 항해를 할 텐데 왜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가. 그리고 제가 삼업으로 업을 짓는다고 했는데 다 내 업이 되는데 왜 그렇게 내 다음 생까지 지금도 괴롭게 만들고 다음 생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대심을 내면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돼서 내 몸이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이민교류를 하고 늘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내 정신 건강, 뇌 건강에도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도 아프게 돼요. 내 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정신과 몸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늘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면을 너무 좋아하고 간식도 좋아하고 그래서 100% 몸에 좋은 걸 챙겨 먹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기본적인 식습관은 그래도 뭐 야채, 생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니까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거를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견과류, 뭐 달지 않은 요플레, 과일, 생선들 이런 것들은 좀 챙겨서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공부할 때도 수험생들 등푸른 생선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뭐 호두나 견과류도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먹고 또 따뜻한 차를 마셔서 또 마음 건강, 정신의 건강도 챙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군것질을 좋아하긴 한데 또 양은 많지는 않아서 그냥 조금씩 자주 먹거든요. 나눠서. 그래도 그나마 양이 적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도 좋아하는 걸 너무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또 먹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달콤한 거, 새콤한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매운 거. 옛날엔 매운 거 진짜 잘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 먹겠어요. 그래도 매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짠 거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시중의 음식들은 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짠 게 몸에 정말 안 좋대요. 단 거보다. 그래서 소금은 그 염분은 1g 이상을 먹으면 안 된대요. 하루에. 그래서 친구들도 내가 너무 짜게 먹고 있진 않은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짠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막 간장, 소금 이런 거는 거의 안 먹었었어요. 간에도. 근데 그냥 그래도 조금씩 맛을 낼 때는 또 그런 맛이 있으니까 그래서 간장 양념 만들 때 짜니까 물을 엄청 붓고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달래간장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간장이 필요하니까 달래간장 이런 거는 좋아하거든요. 밥 비벼 먹을 때 이럴 때 꼬막 양념 이런 것도 비벼서 먹고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철분 있는 음식 칼슘 이런 거 들어있는 음식들 이런 거 찾아보면
찾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들 먹으면서 몸 건강, 정신 건강도 잘 챙기고 그렇게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아까 제 기쁜 내면과 만났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보호 장벽 같은 거를 세워놓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자기 감정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는 뭔가 같은 마음이 아닐 때는 어떤 힘든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넌지시 말해가지고 잘 몰랐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냥 바로 얘기하지 않고 저는 다 거의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바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어제는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거는 참 너무 너무 좋아해서 너무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그렇지만 또 너무 사랑해서 아프고 괴롭고 외롭고 이런 감정들을 다 저 때문에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솔직한 감정에 대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런 시간들에서는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갑작스런 이별에도 늘 대비를 해야 된다. 이성적인 뇌가 나한테 늘 명령어를 주니까 내가 그 명령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약간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자라고 판단을 하면 마음도 딱 거기로 설정을 해버리거든요. 이 설정이 잘 돼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나를 지키려고 또 이번에도 그렇게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나를 마주하게 됐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냥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 괜찮은 줄 알고 모든 상황들마다 제가 다 잘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구나. 방어막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나를 봤거든요. 내가 이 선은 넘으면 안 되라고 마음속에 어떤 벽을 쳐놨구나. 그동안 만나는 인연들이나 어떤 사랑 관계들을 통해서 이 선 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면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말 무례한 사람들 그리고 이면 교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상처받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계속 연결이 되는 게 힘들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을 세워놨다. 이런 저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친구들도 혹시 저처럼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장벽들을 세워놓고 있어서 오히려 더 어떤 만남에 있어서 더 내 감정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 선 넘지 마. 여기 넘으면 내가 위험해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넘어오지 마. 라고 먼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고 다가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저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니까 약간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되게 위로받고 치유받지
치유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남자친구는 그런 공감 능력이 진짜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얘기해줘요. 제 문장마다 아,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느꼈구나, 나도 가슴이 아프다, 슬픔을 느낀다, 아픔을 느낀다, 그렇게 자기의 감정도 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을 말해도 그런 부분에서 다 이해를 해주거든요. 어떤 뭐 왜 그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저의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네 몫이다. 이렇게 나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던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듣고도 빨리 옆에 와서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해서 진짜로 고마웠고, 그런 마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니까 제가 조금씩 마음이 스며들었거든요. 원래 안 만나고 싶고 사랑에 빠지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따뜻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제가 약간 마음에 가마를 입고 또 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마음에 사랑이 많이 있고 감성적인 부분도 많고 또 공감하고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의 마음도 가졌고, 또 그런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이 더 발달했어요. 이성적인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까지 구축해 온 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이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감성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영역에서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렇게 잘 섞어가면서 잘 사용을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저한테 다가와서 뭐 솔직하지 않게 이면교를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올 거면 실수하고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죽일 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늘 진실하게 다가와서 그 진실함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거는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도다, 괜찮아, 이거는 그냥 같이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늘 그렇게 속마음을 숨겨둔 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글로 쓰거나 영상들 속에 그렇게 다 담아놓거나 하면 만남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서로가 행복하지 않은 만남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사랑을 주고 정말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공유하고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 개인의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으면 이미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또 저도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 또 친구들이 하는 영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결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 더 자연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영상은 저를 위한 영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또 친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 좋다. 하지만 이제 제가 관심이 가고 그런 분야가 아니면 저한테는 좀 흥미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약간 격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영상을 찾아보고 그런 거는 정말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게 되거나 깔깔거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반드시 배움이 있거나, 이런 제가 그 지적 호기심이 자극이 되는 영상들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야를 알게 해준 영상들을 자꾸 찾아보고 공부하고 잠깐 멈춰놓고 이거 검색해보고 또 찾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막 먹고 마시고 자고 막 이런 거면은 그냥 그런 거는 뭐 저 혼자도 맨날 먹고 자고 마시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굳이 막 그런 계속 그런 것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미 다 각 그 방송되는 부분들은 다 두 개씩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친구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지만 또 다 뒤에서는 저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뉴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시청을 하거나 그러면 또 각 프로그램들도 다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 연관된 뉴스들도 다 그렇고 또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소재들도 저를 소재로 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제가 글로 썼던 부분들이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네, 친구들이 말을 해주기도 하지만 제가 말해주기 전에 이미 알아요. 제가 분석적인 사람이라서 저의 말과 행동과 습관 이런 거는 제가 알잖아요. 제가 했던 말, 제가 자주 먹는 간식, 좋아하는 것 이런 건 제가 아니까 보면은 내가 먹던 거네, 내가 좋아하는 간식이네,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액세서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네 이런 것들 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발견하고 또 제가 했던 말도 기억하고 제가 썼던 글들 이런 것도 기억하니까 그렇게 해서 말해주기 전에 답을 찾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친구들이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 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더 말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친구들도 솔직하게 말을 해주고 이렇게 직접 그 찍고 있는 그 팀들이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찍을 때는 늘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말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차원을 확인시켜주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영상들을 통해서도 늘 분석하고 유추하고 이렇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이게 타고난 바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추의 카테고리 안에 딱 넣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다. 유추의 카테고리 안에 담아놨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말을 해줘야 그게 내가 유추한 내용과 사람이 말한 게 일치가 되는가 이 확인 검증의 작업은 거치거든요. 근데 거의 유추한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어떤 시점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보면 그게 딱딱 퍼즐처럼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시기도 겹치고 그러니까 정말로 좋아하면서 그러면 이게 거의 가족처럼 살아서 제가 힘들면 같이 힘들고 슬프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다 함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렇게 나의 깊은 내면과 직면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겪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었고 이제 아까 잠이 안 와서 영상들을 통해서 만난 친구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마운 마음을 느꼈고 사람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친구들의 표정이나 음성을 통해서 담백한 음성들을 통해서 정말로 눈물이 났고 이런 마음들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음성으로만 담을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제가 영상을 찍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냥 잠옷 입은 채지만 그냥 찍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바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해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이 말을 하고 싶었고 그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도 그런 내가 돌아보지 못한 나의 어떤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치유의 과정이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분석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나는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너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 어때?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면 안에서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사랑과 감사, 모든 아예 뇌의 구조를 사랑과 감사로 딱 세팅을 바꿔버리세요.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편견을 갖고 늘 그렇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아예 리셋 버튼을 눌러서 아예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변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잘못 살았으면 바꾸면 되잖아요. 변화하면 되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주는 모든 말들은 나를 향한 거니까 늘 긍정적인 확언을 하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도 나를 향한 확언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부메랑이 돼서 내 인생을 관통한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모든 말에 무게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 생의 엄만이 아니라 다음 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늘 마음에 새기고 늘 모든 순간들마다 실천하고, 그러면서 친구들의 모든 삶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니까 늘 정신을 맑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덕과 지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니까 축복받은 이 인생을 잘 운영해 나가는 건 나잖아요. 어떻게 내 삶을 잘 가꾸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늘 하루하루 모든 순간들마다 그렇게 잘 적용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명절도 혼자 지내셔도, 또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도, 또 일이 있어서 바빠도 모든 순간들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모든 면에서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고 늘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대견하다, 잘했다, 고마워,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그렇게 마음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100만 번 불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고마워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할게요. 그리고 또 마무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잘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나한테 해주면서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하루를 마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시간에서 모든 순간들마다 행복하고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고, 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해, 고마워, 네 덕분이야,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원할게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안녕.